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성남시의 지난 몇 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실시됐던 각종 복지 정책들이 경기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많은 논쟁과 우려를 감수하면서 도입됐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경기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들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 현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일선에 서신 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1969년 서울 출생의 국중범 의원. 성남 중원초, 서중, 송림고를 졸업하고 전 김태년 국회의원 비서관, 성남시 공공갈등 조정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성남시 중앙동, 금강 1, 2동, 은행 1, 2동을 대표해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도민을 위해 잘 정치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단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국 의원님 모시고 일선에 서셨던 국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네. 국 의원님이 69년생이셔요. 네. 격동에 1980년대를 보내셨거든요. 격동이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시잖아요. 젊으신데요. 그만큼 네네. 산 증인이시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또 받으셨고요.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요. 가칭 민주교육 추진 성남시 고등학생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유인물도 만들고 대자보도 붙이고 하셨대요. 고등학생 어린 나이에. 신분으로요? 예, 예. 되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4.13 포권 조치로 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우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와, 네. 생각에서 네. 그 당시에 두려움 없이 시작을 했는데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예. 저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있었군요. 무서운 권력이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당시 권력의 칼은 고등학생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관심사들이 결국 정치인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앞서 서두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총 16년간 이상락, 유시민, 김태년, 전해철 네 분의 국회의원과 또 일을 하셨고요. 또 이재명 지금 지사죠. 전 성남시장 곁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분의 국회의원과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지금 경기도지사죠. 네네네. 예, 이분들과 함께 일했을 때는 이제 주로 참모의 역할을 했었죠. 네. 뭐 일정 잡고 축사 쓰고 뭐 보도자료 써가지고 네. 보내는 일, 그다음에 뭐 수행하고 정책 발굴하고 제안하는 뭐 이러한 보좌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도의원 역할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예, 보좌진이 있는 뭐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보좌진이 없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을 이제 혼자 다 처리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네. 뭐 그때와 지금이나 이제 크게 하는 일은 다름이 없는데 네.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행위에 대한 책임감은 좀 중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렇게 일을 해오시면서 좀 기억 남는 일 있으실까요? 1년간 소회가 좀 소회요? 어떠실지요? 예. 1년간의 소회라면 그 여러분의 그 너무나도 감사한 선택을 받음으로써 이제 도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1년간 또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경기도당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또 지역에서는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서 네. 주민들과 좀 더 가깝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이 기존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굉장히 바쁘게 예. 좀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셔서 오전 일정을 치르고 또 오후에는 성남시청 앞 상담소에서 민원인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 배우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제가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가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서울시가 개발을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네.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도시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기반 시설 없이 땅 조금 나눠주고 4개의 기둥과 천만 이렇게 주고 나서 네. 거기서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던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고 네. 그로 인해서 그 해결책으로 성남시로 승격이 되는 아픈 과거가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도심이 낙후돼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고요. 네. 또 도심 재생 문제, 뭐 교통난 문제, 주거에 따른 낙후도에 따른 지금 도심 재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밖에 교육 관련 주차난 해소, 또 도심 상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하나의 그 성남이라는 도시가 거대한 민원 창구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민 한 사람의 목소리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의 정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도를 걷고 계신다고 예,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간의 활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우선 대표 발의하셨던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면요.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고 보조금의 정산 시기라든가 네.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좀 더 활성화하고 보조금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 중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네네네. 폭넓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했고요.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조금 투명하고 예산 사용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지역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역 자율방재단? 예, 그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네. 31개 시군의 자율방재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보통 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을 좀 재난 시에 예, 예. 활동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직인데 지금까지는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네. 31개 시군에 다 맡겨져 있고 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었는데 예, 예. 네. 이제는 연합회 차원에서 직접 교육도 시행하고 방재 구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연합회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네네. 있고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폭넓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말 그대로 이 자율방재단 안전 파수꾼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쉬울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봉사 네. 활동을 하시는데요. 예. 봉사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기본 뭐 장비라든가 혹은 훈련, 교육 훈련 할 때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 훈련을 하시진 않거든요. 네. 네.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 물품이 있어야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거나 그렇죠, 구급 그렇죠. 활동을 하셨을 때 그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게끔 미리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예요. 소녀와 꽃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정 앨범을 또 제작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좀 이건 이야기가 좀 긴데요. 네. 제가 이제 성남시청에서 공공갈등 조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셨거든요. 네. 일본 위안부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평화의 소녀사 건립이 곳곳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건립이 되던 시기였는데 예. 이에 따른 또 반대 움직임도 심해지고 일본의 방해도 심해졌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주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하자 일본이 이에 극심하게 반대를 했고 성남시에서는 사절단을 보내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성남시청이 쇼를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쇼를 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쇼가 아닌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차라리 성남시청 앞마당에다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걸 제가 최초 제안을 했었고요. 아, 네. 그 주인공이시군요. 예, 제안을 그 당시 이재명 시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아무런 그 반대 없이 시의회 반대 없이 찬성으로 해가지고 네.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KBS 아침마당 5승했던 가수 성국이가 네. 네. 소녀와 꽃 노래를 들은 후에 정말 좋다면서 3.1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걸 좀 음반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성국이라는 가수하고 저하고는 21년 전에 노래마을로 맺어진 인연이었고요. 그때 네. 가수였고 저는 대표였고 그래서 예, 예. 노래마을 4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음반 제작 활동을 접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 의미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디렉터로 참여해보자 해서 그랬군요. 이 음반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에 한번 좀 네. 들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그 소녀와 꽃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예, 예. 그림이 참 남다릅니다. 네. 그림이 남다른데 예. 이게 김순덕 할머니께서 네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직접 그리신 작품이고요. 네. 네. 여기는 강덕경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직접 그리신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참 의미 있는 프로젝트 소녀와 꽃이죠. 예, 예. 한번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한번 예. 제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한번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른한 봄 햇살은 추운 겨울아 잘 갈아웃고 제가 전체를 못 들어봤는데 날 잊지 말아요라는 가사가 좀 가슴이 좀 뭉클하게 네. 다가오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저는 그 영상 시작에 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구절이 참 와닿는 게 영원히 지지 않는 난 한 송이의 꽃이다. 뭔가 할머니의 그 아픔도 느껴지면서 할머님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짠하네요. 의원님도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음반을 제작하면서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듣고 참여했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없는 상태에서 사과와 반성을 촉구를 해야 하는 시절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네. 한 분이라도 더 계셨을 때 이 음반을 제작해서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고 또 저희가 쇼케이스나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이 노래를 들려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이 반성하지 않고 왜곡만 일삼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전달을 했는데 저에게는 이 소녀와 꽃이 좀 사명감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네. 함께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지 않습니까? 예,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네요. 프로젝트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예, 녹음까지 하시느냐. 예,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의원님 이제 녹화가 있어서 여러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발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14년 동안 성남 지역에서 성남 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고 또 성남시 상인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 또 예전에는 사무국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04년도 이상락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을 때 상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러 다녔거든요. 당시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상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라는 게 한시법이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법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당 담당 실무자가 네.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상인분들, 중원구에 있는 상인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 상인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함께 하자. 설득하고 이제 상인회의 결성하자, 연합회 결성하자 이렇게 해서 결성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 상품권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 화폐가 모태가 이제 성남사랑 상품권이 되었는데요. 2006년도 7월에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이네요. 예,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만 쓰여지는 지역 화폐 수준이어가지고 상품권 수준이어가지고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재명 시장 당선되고 나서 제가 2012년도에 성남시청 공공갈등조정관으로 비서실에서 이제 근무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상인들을 통해서 좀 성남시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예. 이 골목상권, 공영주차장의 주차권도 상품권으로 가능하게끔 하고 네.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상점가에서 좀 쓸 수 있게끔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은수미 시장 당선 이후에 상품권 1천억 시대 이제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이제는 성남에서는 택시비도 상품권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지불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 일정 금액을 소진하면 상품권 10,000원을 내고 네. 뭐 6, 7천 원어치 타셨으면 나머지 거스름돈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핏줄 같은 존재거든요. 지역 내에 돈이 선순환해야 지역 경제가 살고요. 네. 대형 유통점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무리 수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입금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돈이 돌질 않죠. 네. 지역 자금이 이 역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는데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돈이 돕니다. 그래서 선순환이고 외부의 유출을 막아주는 역할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 화폐야말로 지역 상인들을 살찌우고 우리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소상공인의 피부에 확 와닿는 이런 것들이 예. 바로 지역화폐다. 성남시는 성공했다. 예, 예, 경기도도 이제 성공할 거다. 예, 전국으로 예, 또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까지 많은 현안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주신 말씀에 앞으로 이것만은 꼭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현안 있으실까요? 예, 뭐 지금 많은 민원들을 좀 받고 또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금방 했을 수 있는 일이었으면 뭐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해결이 됐겠죠. 근데 민원이라는 게 거의 이제 악성인 경우가 많고 또 얽힌 실타래 같아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데요. 본도심에 이제 35층 아파트를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분당에 35층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고도 제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 제한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완화된 지역은 이제 35층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좀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뭐 물론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이익금을 극대화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추가 개발 이익금은 환수를 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했는데 쓰였으면 좋겠고요. 네. 이러한 일도 지금 지역 내에 많은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민원이라는 게 네. 정부 또 경기도의회, 성남시, 성남시의회 또 민원 주체 이 각 이해가 다 틀리죠. 예, 이견을 좁히고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서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또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안에서는 뭐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의견 조율하는 네, 네.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일단은 이제 도현이시니까요. 예, 예. 성남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도정으로 많이 예, 이렇게 예, 예. 확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는 순서인데요. 예, 예.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자 카메라 보시고 예.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언제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일할 기회 주시고 역할 주심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도현이시다. 피부에 확 와 닿았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국중범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일 잘하는 정치인을 내세우면서 이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일 잘하는 정치인 되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선 지역의 민심 파악하고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겠고요. 네. 여기에 특히나 중요한 거 내걸었던 공약은 꼭 이행하셔야겠죠. 공약을 안 지켜서 문제인데요. 네. 국장님은 잘 지키시라 생각이 되고 또 정치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이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돋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